지금 현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자, 1억이다. 계속 제가 이제 이것도 귀에 피나도록 말씀드리는 게 주택 고령화인데 이제 갈수록 아파트는 어쩔 수 없어요. 늙어가는 거는. 2022년 신축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는 것도 신축이에요. 아까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보다 상승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제가 계약금만 있으면은 잔금이 2, 3년이니까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물론 이제 과도하게 부채를 막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파멸입니다. 그거는 파멸의 지름길인데, 그래서 미래 소득에 맞게 계획된 부채를 세우겠죠. 중도금 이 정도고 잔금 이 정도 땡겨서 내가 전세금 마련해서 잔금을 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현재에 매몰된 과소비를 하지 않게 돼요. 막 사고 먹고 막 여행 가고 이런 것들, 야, 나 2, 3년 후에 이거 해야 돼. 나 잔금 치러야 돼.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명확한 목표. 신불자가 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게, 내가 근무를 앞으로 30년 근무할 것 같아. 주담대가 30년, 40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늦어가지고 50세에 하려고 하면은 어렵겠죠. 이게 그렇죠. 주담대. 근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내가 근로소득이 확정되어 있는 연도가 많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야, 우리 집 들어가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죠. 부부끼리라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힘들겠죠. 힘들죠. 야, 이거 했는데. 한 명은 명품백 사야 되고 나는 이러면 몰라. 힘들지. 근데 이게 공동된 목표가 아니겠어요? 같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러면 공동명의 하세요. 공동명의 딱 해가지고 이제 너랑 다 내 거야. 이제 이거 명확한 목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푼이 아니라 7억, 8억, 10억이니까. 몇 억이니까. 그래서 미래의 내 자산을 선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소비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건전한 부채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청약의 미덕인 부분들은 결코 관가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된 부채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건강한 족쇄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청약이 되면 이제 족쇄를 채우는 거긴 한데, 긍정적으로 좀 나를 만들어주는 족쇄를 채우는 거니까. 불편한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자산소득을 사실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도. 그렇죠. 진짜 상위 1%가 아니고서야. 네, 쉽지 그것도 않죠. 불편한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내가 더 미래 소득이 많았을 때는 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이 점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수방사 지역 분양이 있었고요. 저도 넣었습니다. 흑석자이. 네. 저 5구제곱 넣어서 완벽하게 탈락했는데요. 네. 도대체 이 청약은 왜 기회인 걸까요? 뭐 데이터가 따로 있을까요? 언론에서 맨날 무시당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관심 있는 지방 부동산 청약 얘기를 말씀드리게 제 경험담. 인구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구 과소지역. 네. 이런 빨간색 칠해놓잖아. 과소지역. 점점 없어지고 네. 소멸되고 그런 지역들의 분양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 밀양강 푸르지오의 32평 분양가가 2억 6천이었어요. 자, 2017년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인구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감소. 그러면은 2억 6천인데 6년이 지난 6월 현재 얼마일까요? 얼마 됐을까요? 올랐으니까 이렇게 인구 감소야. 자, 생각해보세요. 1억? 4억 5천. 지금 3억 5천이에요. 아까 34% 올랐어요. 자, 지방이 이랬어요. 좀 더 길게 보자면 2015년에 군산 디오션시티 프로지 34평 분양가가 2억 4천이에요. 자, 지금 얼마일까요? 8년 지났어요. 4억?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4억이요? 3억 9천이에요. 거의 맞추셨어요. 예스. 이게 한때 2억 9천, 5억까지 갔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3억 9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분양가 대비 이것도 62% 오른 거예요. 자, 지방 분양 시장도 인구가 그렇게 감소한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구 감소 집값 봐라. 이 브랜드 신축은 물가 상승률을 적어도 이긴 것이죠. 그럼 지방보다 수도권 인구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뭐 이런데 수도권 분양 최초 분양가야. 어떤 프리미엄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미분양 6만 원 이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미분양은 뭐예요?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을 하면은 정당 계약자가 됩니다. 내가 청약을 해서 몇 호가 찍혀요. 106동, 308호. 지정된 기간에 그 안에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때 안 하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물량 있잖아요. 안 팔린 물량. 그러게 미분양이에요. 거기서부터. 과거에 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비정상적인 과열이었어요. 그때 미분양이 10,000호까지 떨어졌어요. 10,000호. 10,000호는 없어. 이거는 모든 곳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던져준 거죠. 근데 60,000호가 위험선인데 그것보다 지금 넘어섰다는 거는 이제는 청약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시장이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왔다라는 것. 1분기에 수도권의 초기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77%예요. 77%란 거는 6개월 내에 77%가 팔리는 거예요. 약 80%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68,000은 뭐예요? 거기는 대부분 지방이고 10%는 수도권에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도 다 지방에 모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대구, 포항,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 한 80%가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있었어요. 서울, 수도권, 반포.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어느 한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만 몰려있는 분포가 완전히 달라요. 쏠려 있어요.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야, 이제 건설사들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반기에 다 몰아낼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급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지금 예정 물량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통계 잡히는 게 17만 호예요. 하반기에.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하반기에 평균적으로 분양 물량이 22만 호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적죠. 근데 17만 호를 예정한다고 해서 17만 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 70%가 분양이거든요. 그렇죠. 100% 그러면은 한 12만 호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풀어도. 더 큰 게 옵니다. 여러분 이제 2년 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좀 와닿으실 건데 공사비의 급등이 더 커요. 이게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시멘트값, 철근값이 너무 올라서 그렇다고 분양가를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분양가를 높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주가 되게 정말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절벽은 거의 1, 2년 후에는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토란 같은 지역들은 청약이 다 소진이 되고 있으니 청약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노려보시는 계획 아니라 노려야 돼요. 무조건 노려야 된다. 상황이 뭐 이러면 또 뭐 댓글 기대가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미분양 소진을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40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집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거나 청약 조건에서 굉장히 뭐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그 분을 이제 무주택자인데 43세 김병철 과장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3세. 네, 43세예요. 회사에서 과장이시고 네. 무주택이긴 한데 뭔가 조건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 청약이 잘 안 되세요. 로또 청약을 위해서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주택 구매자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김병철 과장님은 조금 늦으셨네요. 조금 늦었어요. 네. 분발하셔야 되고 이 무주택이다 이게 방점을 둔다면 1주택자도 가능하게 돼서 무주택자만을 위한 청약 제도가 딱 하나 특별 공급 남아 있어요. 특별 공급을 꼭 이용하셔야 되는데 다자녀다, 애가 셋이다, 생애 최초다, 신혼부부다, 산업단지 특공도 있어요. 산업단지 내가 어디 근무한다 이런 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특별 공급밖에 이제 영역이 없어요. 그리고 1순위를 내가 하려고 하면 청약 가점부터 따져야 되는데 50점을 딱 보셔야 돼요. 50점이 되냐 안 되냐. 왜냐면 상반기에 서울 로또 청약, 그러니까 1순위 마감된 단지들의 평균 가점이 60이에요. 평균. 경기도는 50점이었어요. 뭐 미분양도 많죠. 그러니까 로또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좋은데 다 하고 싶은데 내가 가려면 그 가점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첨이 이제 안 되면 무순위 청약이 만약에 떴다. 부적격 때문에 이러면은 이것도 노려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천에 무순위 하려면 과천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천에 막 전세로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과천 전세가 급등하고. 근데 이제는 과천에 살지 않아도 과천에 무순위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전국 어디서든지. 마지막은 이제 그런 날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랑 고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열린다. 그럼 여기는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2의 둔촌이라든지 장위 뉴타운, 광명 재건축 얼마나 미분양이 심했잖아요. 엄청 심했죠. 지금 둔촌은 뭐 피가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실거래가 보니까 17억, 4억 정도. 3억, 4억 붙은 거네요. 와. 저희가 최근에 분양한 의왕 다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힘들게 해서 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요 수도권 지역에서 좀 눈여겨볼 청약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확정된 게 뭐냐면 서울은 임원 휘경 뉴타운, 그리고 반포 잠실 분양이 있고요. 경기는 광명 재개발 남아있는 게 있고, 그리고 안양 수원은 특별히 역세권의 재개발이 있고요. GTX-A가 이제 예정된 파주의 공공분양, 이것도 뭐 엄청난 청약률이 예상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은 입주는 많지만 또 미분양은 없는 검단 신도시 분양이. 그러면 지금 평택이나 고덕 신도시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분양? 다 대충 다 잘겠죠. 괜찮아요. 여기는 평택에 이제 일부 지구에 화양 지구에 미분양이 있으면 제가 뭐 들은 바로는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세권 키워드에 확실히 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세권? 야,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반세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택은 좀 달라요. 주택이 반세권을 반기는 이유는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세권을 부르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망하진 않을 거라는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데 포인트를 두심으로써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네, 무순위가 또 남은 게 좀 있나요, 지금? 무순위 청약은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청약홈에 가시면은 무순위 그 청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관심 있는 지역이 올라왔다. 그러면 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말고 이제 앞으로 좀 유망해질 지방 청약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부산도 인구 감소하죠. 인구 제일 많이 서울로 빠지는데
부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이 부산에 분양했던 문현지구에 분양했던 분양단지가 분양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유사한 입지에 분양한 게 15대리 났어요. 1순위.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과열 모드라고 해야 되나? 상승 반전이 돼서 부천시장 다시 뜨거울 것 같고요. 지방에 대장 지역이 있어요. 충북은 청주예요. 경남은 창원이 끌고 가요. 근데 경북은 대장이 힘들어요. 포항, 경주는 힘들어요. 이유는 다 있어요. 뭐 청주는 뭐예요? SK하이닉스나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 거의 뭐 무풍지대입니다. 청약 미분양이 무풍지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청약이 계속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청약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분양가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분양가가 나왔을 때 인근 리딩 단지 대비 이 분양가가, 그러니까 리딩 단지가 비슷한 입지에 있을 경우에 한 10% 이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대박 한계선으로 봅니다. 10% 이내에 들어오면 대박이다. 리딩 단지 가격 대비 10% 이내로 비싸다. 그러면 예를 들면 리딩 단지가 10억이면 11억 네. 이내면 네. 아 요거 대박 단지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네. 영상 끝나고 나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딱 한 가지. 지금 딱 끝나고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이란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랑 다른 게, 주식은 삼성전자면 똑같은 주식인데 여러분의 사시는 아파트 다 다르잖아요. 다 같이 사시진 않잖아요. 즐겨찾기 루틴을 만들어. 즐겨찾기 루틴. 데이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이 그 부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즐겨찾기 루틴을 만드는데,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즐겨찾기 사이트를 매일마다 볼 수 있는 그 데일리하게 즐겨찾기를 해놔야 돼요. 시세,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미분양은 보세요? 그리고 뭐 청약 스케줄 보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뭐 압구정 신통기획 나왔다는데 기사 말고 서울시 소식 같은 거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심지어 서울에 건축 심의 통과한 단지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건축 심의인 거 뭐예요? 사업 시행인가 전에 바로 전 단계예요. 그걸 다 공개한다니까요. 아무도 안 봐요. 어려우니까. 보기 싫어. 복잡하니까. 근데 단지 이름이 딱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도화해서 하면 좀 늦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 송파에 관심 없어. 나 저기 뭐 강서구에 관심 있어. 근데 강서구 심의단지, 우리 강서구 옆 단지 심의 통과했네? 이건 기사에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해서는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미분양 이런 것은 내가 어디다가 지금 관심을 두고 볼 거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즐겨찾기 루틴을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